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에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우리들의 여의도 정보맨 권혁준 평론가님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볼 숫자가 바로 5네요. 코로나19로 힘든 지원 사각지대의 5개 층에게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지금 1월 추경이 통과가 되면서 연초에 지원금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서 오늘 네네.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와 주셨는데요. 네. 가장 먼저 특고, 그러니까 특별 고용자들 또 프리랜서 네. 지원이 시행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추경이 통과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지원금이 좀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지원금에서만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추경에 이번에 이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런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또 금액도 들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입니다. 이거 대상자는요. 금방 말씀하셨던 이제 특고, 그다음에 프리랜서 분들에게 주는 기존 수급자에게 50만 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인데요. 네. 먼저 좀 두 분류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내가 특고 종사자고 프리랜서라면 꼭 잘 들으셔야 되겠는데 기존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1, 2, 3, 4차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금액은 50만 원이고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월 그렇군요. 7일, 9시부터 3월 11일까지 있기 때문에 꼭 기존에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3월 11일까지 접수를 해주셔야지만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3월 지급은 11일까지요? 네, 맞습니다. 네. 3월 11일 오후 6시까지고요. 네. 만약에 접수를 하시면은 지급은 3월 11일부터 이제 지급이 되고 접수 사이트는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고 이제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이트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본인이 만약에 나는 특고고 나는 프리랜서인데 한 번도 지원 받은 적이 없다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정말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신규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한 번도 지원받았기 않았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네. 접수는 언제부터냐면 3월 2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 네. 지급은 좀 느립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5월 중순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특고 아니면 프리랜서 처음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접수 사이트 똑같습니다. 포털 사이트 가셔서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방송은 정말 내가 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언제 어디서 받으면 되는지 헷갈려서 나는 그냥 귀찮아서 안 받아야겠다 하셨던 모든 분들께서 정말 네.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 어떤 분들이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짚어주셨고요. 네네. 자, 그런데 보면은 예외적으로 좀 빠진 직업군들도 네.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사실 모든 특고가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 정부가 봤을 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봤을 때 그때와 별반 다름이 없다. 소득 수준이. 그다음에 고용 상황도 회복이 됐다라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직종은 이번 지원에서 좀 빠졌는데 대표적인 이 지원 제외 업종이 뭐냐면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 기계 종사자, 화물 자동차 운전사, 퀵 서비스 기사 이 9개 직종은 이번에 지원금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는 전체 지원금이 100이라 본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15%를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85% 특고나 프리랜서 85%는 이번에 이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5%는 이번에는 지원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는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업종이 아닌 특고나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뭐 모두 다 네. 지원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받았던 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1, 2, 3차를 4차까지 받으신 분들은 5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긴급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네. 신규는 좀 다릅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조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건 자체가 소득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소득 감소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네. 특히 그 자격 요건에 21년도 10월에서 11월 활동을 하면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요. 또한 네. 2020년 5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거든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이런 것도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감소 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21년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의 비교 대상 기간, 그러니까 뭐 연으로 본다 그러면 19년도와 2020년 비교해서 소득이 25% 감소하셔야만 돼요. 그러면 네.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사실 특고나 이제 프리랜서 종사자분들은 머리 아파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한번은 자격 조건이 되는지를 온라인상에서 지원해 보시는 거예요. 아, 네. 예, 가장 그게 사실 지원을 받으시는 일반 국민들 입장이나 아니면은 이런 직종 하시는 분들은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지원 대상이 되는지 온라인상에서 조회를 하고 접수를 해보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한번 내가 특고나 프리랜서라면은 이번에 꼭 조회를 하셔서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왜 제가 이걸 강조드리냐면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댓글이나 피드백을 받아보면은요. 몰랐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이게 나 특고고 프리랜서인데 전혀 몰라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았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꼭 지원을 해보시기를 저는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매달 수입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네.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예술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창작 준비 지원금이라고 보통 얘기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예술인들을 위한 사실 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힘들다 보니까 창작 준비에 필요한 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네. 이번에 이렇게 창작 디딤돌이라고 해갖고요. 300만 원 지원하는 공고가 떴습니다. 이게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 3월 2일부터 들어갔고요. 네. 마감이 3월 15일까지입니다. 한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만약에 예술인이다, 나는 예술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되신다면 이 창작 디딤돌, 그러니까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 창작 디딤돌 여기에 이제는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결과 발표는 5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술관에서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심사를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사 자격을 보고 맞으면 3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냐?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받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예술인들은 다 알고 계세요. 네. 이게 예술 활동 증명을 받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창작 준비금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냥 네. 네이버나 포털에 가셔갖고요. 창작 준비금 시스템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가면 활동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이트가 열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사실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 홈페이지가 바로 열리거든요. 네. 여기서 예술 활동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겠고 또한 소득 인정액도요. 중위소득 120% 이내인 이런 예술인에게 지원이 되거든요. 중위소득도 보네요. 네. 네, 그래서 소득이 조금 중위소득 한 120%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준 중위소득 120%면 얼마예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네. 1인 가구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한 23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한 233만 원보다 내가 낮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소득 인정 기준에는 부합한다,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300만 원의 지원금을 한번 신청해 볼 수 있고, 다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19세 네. 미만인 예순이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 19세 미만의 예술인 이렇게 연령 네. 제한까지 걸려 있네요. 자, 네네. 그리고 저희 시간이 아주 많진 않기 때문에 얼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세 번째로 장기 요양 요원, 그러니까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도 마련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본인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한 내 가족들 중에서 이런 요양기관에 일하고 계시는 뭐 요양보호사 아니면은 사회복지사 또한 간호사 또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계시다면 네. 꼭 20만 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장기 요양 요원 한시 지원금입니다. 이 네. 지원금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요양보호에서 받는 건 아니고요. 이런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2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아직 공고문은 3월 중순에 공고문을 뜰 예정이고 네.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문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금액도 20만 원 정확히 나와 있고 3월 중순에 공고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꼭 대상자라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네, 맞아요. 이게 장기 요양기관 소속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 요양기관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기관이 제대로 나의 지원금을 신청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요양기관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법인 택시 기사님들에게 지원하는 네, 지원금에 대해서 좀 맞습니다. 살펴볼게요. 네, 이 법인 택시 기사님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명이 5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100만 원의 지원금, 그래서 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이번에 지급합니다. 네. 물론 나중에 추후에 5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 일단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이런 법인 택시 기사님들에게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사업 주체는요,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대상 요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매출액이 좀 감소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소득이겠죠. 소득이 조금 감소를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근속 기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를 하셔야 되겠고 공고일인 2월 28일 근무 중이하시면 요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지원 대상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원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소속 택시기사에서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법인 택시 기사 회사에서 지자체 단체로 이제 제출하기 때문에 꼭 소속된 그 택시 회사 쪽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2022년 2월 28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고 맞습니다. 또 택시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서 법인이 이걸 취합해서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이 네.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꼭 잊지 네네. 말고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른 지원, 또 사각지대 지원금이 또 마련이 돼 있다고요? 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모르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사실 네. 이게 금액이 적고 대상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건설 근로자 초등학교 취약자녀 지원도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건설 업계에서 또한 건설 근로자로서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 근로자인데 내 자녀가 요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지원금 2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2022년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약자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내가 현재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네. 내 자녀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라고 본다면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학년에 그러니까 2022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저도 사실 이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기 이제는 공무원에게 통화를 했어요. 네. 왜냐면 팩트를 전해드려야 되니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나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라 이번에 22년도에 입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접수는 건설 근로자 하나로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사이트가 열려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연중무휴로 1년 동안 연중무휴로 상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 접수하셔서 20만 원의 지원금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0만 원의 지원금은 언제 다시 우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신청과 네네네. 무관하게 좀 궁금한데요. 네. 연중 상시 접수기 때문에 네. 이제 연순 상시 접수를 하게 되면은 본인의 통장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요. 네. 언제든지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사각지대 지원금이 사실 아직 발표되지 않는 사각지대 지원금도 있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셨던 우리가 얘기했던 법인 택시 그것도 있지만은 아직 지원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라든지 아니면 버스 기사 이런 네. 지원금도 한다고는 말을 해놨는데 네.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도 10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돌봄 지원도 있는데 아까 제가 요양보호사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가족 돌봄 지원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양보호사는 이런 어떤 기관에 소속된 근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고 네. 가족 돌봄 지원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3월 말에 나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이런 분들도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은 사업이 확실하게 특정되지 않은 버스 기사, 전세 네. 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과 또 가족 돌봄 지원도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곧 이런 네. 부분들의 사각지대에도 지원금이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은 뭐 이런 추경이 통과됐다 했을 때 워낙에 많은 얘기들이 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도 이런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잘 몰랐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정말 아주 적절한 숫자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렇게 네네. 많은 분들 위해서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